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 5명 중에 4명은 상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장래가 처음이라면 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예법과 절차부터 무엇보다 경제적인 부담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상조 회사가 아니라 보험을 통해서 장래 서비스를 준비하는 게 좋은 걸까요? 잠시 후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 수목장 장래보험, 막 새로 나온 보험을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지금은 화재보험 준비할 때라는 주제로 겨울철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주택 화재보험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정말 내 삶의 보탬이 되는 보험들로 함께 준비해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어놓고 보험 고민도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 활짝 열려있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지금부터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국민들이 가장 원하게 될 장례 방식은 바로 수목장이라고 합니다. 자연 친화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 다수가 더 원하게 될 건 물론이고요. 자연 훼손도 적은 데다가 관리도 용이해서 많은 분들이 찾게 될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수목장 장례보험 어떤 걸지 안수연 전문가님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라이프플랜의 안수연입니다. 네, 오늘은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최고의 배려입니다. 품위 있는 선택, 수목장 장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중에서 어떤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약 사망을 한다면,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가 사망을 한다면, 좁은 공간에서 가족을 기다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넓은 자연과 함께 오래도록 아름다운 기억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봉안당을 선택한 경우에는요, 계약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언젠가는 재처리를 해줘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수목장을 선택하신다면 일단 후손한테 부담이 없고요. 수목장에 한번 모시면 자연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품위 있는 준비.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언젠가는 사망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사망이 품위가 있냐, 없냐 나뉠 수가 있는데요. 10명 중에 7명은 장례비가 부담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출생자는 줄어드는 반면 사망자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요. 더 이상 묻힐 곳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죠?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제일 많이 보이시나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보이십니다.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현재는요, 2020년이죠. 우리는 인구 중에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고령사회를요, 경제 용어로 메가데스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메가데스 시대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느는 거예요. 지금 2020년도에
연간 30만 명이 넘는 사망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체 세력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사망할 수 있는 20년, 30년 후에는 연간 70만 명, 80만 명이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될까요? 네, 아마 묘지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죠. 그렇다면 선진국에서는 어떨까요? 하지만 선진국에서는요, 이미 이런 문제점을 수목장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많은 분들이 이제는 화장을 선택합니다. 예전에는 선산도 있었고요. 인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매장을 많이 활용을 했다면 이런 경제적인 이유나 그리고 나를 돌볼 후손이 없어지는 이런 적다는 이유로 화장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물론 화장에서 봉안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연장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봉안과 자연장 어떤 거를 먼저 선택하실까요? 내가 지금 수목장을 선택한다면 자연적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후손에게 남겨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플랜 내용입니다. 누구나 나의 장례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의 플랜에서는요, 내가 혹은 내 가족이 사망을 한다 하면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을 줍니다. 이 1,000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확보한 장례 서비스와 화장 서비스와 수목장 서비스를 이 모두를 다 선택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사망을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어디로 전화를 해서 이런 사망 장례식장도 알아봐야 되고요. 또 그 지인들한테 연락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또 운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화장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가족이 사망해서 슬픈데 이런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다가섭니다. 하지만 이 플랜에서는요, 장례 서비스를 다 도와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하게 지인들과 슬픔을 나눌 수 있도록 이런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 가격이 399만 원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준비하고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동일한 물가 상승이 전혀 없는 399만 원으로 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플러스 화장 서비스 이용되고요. 점차 우리는 나라도 좁고요. 사망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점차 친환경적인 수목장을 이용할 텐데 지금 당장은 만약 수목장이 자리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정말 10년, 20년 후에도 나를 위한 자리가 남아 있을까요?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수목장을 준비한다면 사망보험금 1,000만 원으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 금액이 없는 상조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다 상조가 필요한 건 다 압니다. 내가 크루즈 여행 가려고 상조 서비스를 가입하나요? 아니면 TV를 받고 싶어서 상조 서비스를 가입하시나요?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 고인이 내 삶을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상조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 상조 서비스와 오늘의 수목장 장례 보험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상조 서비스는요, 어떤 관리를 할까요? 어떤 특정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냅니다. 하지만 내가 10년을 납입을 하다가 만약 갑자기 사망을 하셨다. 내가 계약 기간이 30년이에요. 그러면 이 나머지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차액을 납입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수목장 장례 보험은요, 보험입니다. 만약 내가 오늘 가입하고 내일 사망을 하더라도
이건 보험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납입은 없습니다. 납입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상조회사 같은 경우는 장례 서비스만 있지만 이런 수목장 장례 보험 같은 경우는요. 사망보험금만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거와 더불어 장례와 화장, 이런 수목장에 관련된 내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 상조회사에서 예금자 보호법이 되나요? 내가 납입한 돈에 대해서 만약 상조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받을 수가 있나요? 전혀 보호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이 감독하는 기관이 상조회사는 공정위의 할부거래법에 의거하지만 이 보험 같은 경우는 금감원의 보험업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내가 낸 보험료가 안전하게 보장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포인트, 우리는 물가 상승 중요하죠. 오늘의 물가와 10년 후, 20년 후의 물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조회사 같은 경우는요. 만약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하지만 내가 계약한 금액보다 너무 많은 차익이 발생할 시에는 추가 요금을 납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수목장 장례보험 같은 경우는요. 전혀 상승이 없습니다. 처음 조건과 끝까지 같은 조건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추가 비용의 한계가 사실 부르는 게 장례 쪽 같은 경우는 다반사입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게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예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사전에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내가 낸 돈은 대책이 없죠. 하지만 이거는 보험이기 때문에요. 100% 보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보장 내용입니다. 이 보장은요. 아쉽게도 1인당 딱 한 구자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납입 기간은요. 5년부터 20년까지 내 상황에 맞게 납입할 수가 있고요. 준비하실 수 있는 가입 나이가 아쉽게도 정해져 있습니다. 35세부터 70세까지 분들만 이 보험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매월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 보험료 보세요. 50세 기준입니다. 이 한 구자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내가 현재 약을 먹고 있는 게 없다. 나는 너무 건강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남자분 36,600원입니다. 여자분 26,800원이에요. 총은 납입 보험료만 봐도요. 적어도 6,700을 내고 1,0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약 드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하지만 내가 현재 아프다 하더라도 325 조건, 이 간편 심사 조건에만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50세 남자분 32,900원이에요. 50세 여자분 28,500원입니다. 보험료 차이 2,000~3,000원밖에 안 납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1,000만 원? 나는 얼마든지 여유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수목장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나의 이 기회, 그리고 가족들한테 나의 부담금을 물려주지 않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는 크지 않을까요? 네, 최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보험은요, 화장, 봉안, 매장 등을 위한 공간 수요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목장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계획이고 앞으로는 대사가 될 겁니다. 선진국들은 나라가 땅이 넓은데 왜 수목장을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도 결국엔 대세가 수목장이 될 겁니다. 지금은 자리가 있지만 20년, 10년 후에는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조회사는 다릅니다.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요. 내가 낸 보험료 사라질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약정된 2만 원, 3만 원대 보험료로 아무리 물가가 상승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상조,
화장, 수목장을 다 모두 내가 원하는 걸로 선택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목장 보험 생소하시죠? 하지만 상조 서비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대사가 수목장인 만큼 내가 내 권리를, 내가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권리를 나와 내 가족들한테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라이프플랜A 강의 시간에는 상조 회사보다 훨씬 더 내게 합리적이고 유리한 바로 장례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품에 있는 죽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평소에는 좀 생각을 하지 않다가도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는 한 번쯤 진지하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죽음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는 품에 있는 수목장 장례 서비스.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장례보험을 만나봤는데요. 자, 이 보험은요, 50대 여성 기준으로 2만 원 정도면 준비가 가능한데 1,000만 원 상당의 사망보장금 받으실 수 있고 혹은 그 모든 장례 서비스, 뭐 화장, 수목장까지 한 번에 이 보험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000만 원에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뭐 현금으로 받아볼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상조 회사의 경우에는 내가 사망 시에든 사망 시에도 계속해서 남은 돈을 내야 하고 거기에다가 장례 서비스까지만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수목장까지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 확실하게 저에게 유리해 보이는데요. 자, 새로 나온 보험인 만큼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조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신청 여부를 그럼 보험을 가입하신 분이 직접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이 보험은요, 그 상조 서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청약서가 2개입니다. 내가 보험을 준비하면서 이 상조 서비스도 신청하겠다는 이런 신청을 같이 하고요. 나는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더 이용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일단 내가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에 대한 기회를 먼저 확보하는 거고요. 이용할지 안 할지는 본인 선택에 따라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받을지 아니면 1,000만 원 안에서 이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고요. 자, 그렇다면 좀 궁금해지는 게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과연 이 상조 서비스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게 궁금한데 얼마나 보통 드나요? 네, 지금 상조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399만 원에 모든 발생부터 마무리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수목장 같은 경우는 250만 원 정도의 비용입니다. 이 수목장 같은 경우는 한 분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3분까지 이 가족 그 나무로 모실 수가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보험금 1,000만 원을 받아서 장례비도 하고 화장비도 하고 또 이런 수목장도 이용하셔도 그래도 돈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런 돈 같은 경우는 식대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뜻깊은 곳에 이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이 모든 절차에 한 600만 원대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1,000만 원을 받으셔서 내가 알아서 사용을 하셔도 되겠고 내가 혼자 하기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서비스 다 받아보시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여유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좀 안정적으로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안수현 전문가님과 라이프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막 새로 나온 장례 보험을 소개해드린 겁니다. 사망 시 패키지로 장례 서비스부터 그리고 화장, 수목장까지 한 번에 준비해 보시고요. 이 나무 아래에 가족 3명까지는 모실 수 있다고 하니까 가족 전체 부담도 한 번에 덜어볼 수 있는 보험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종신보험이나 장례보험은 물론이고 이제 건강 걱정 많으신 만큼 아플 때 힘이 되는 보험에 대한 상담도 전화 문자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지금은 화재 보험 준비할 때라고 합니다. 맹충호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오시면서 많이 추우셨죠? 네, 오늘 왜 이렇게 추울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요즘 추워가지고 자기 전에 일단은 그 뜨거운 매트 있잖아요. 침대 위에 매트부터 가장 높은 온도로 틀어놓고 이불을 딱 덮은 다음에 그 다음에 씻으러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이러다 보면은 이 겨울철에 특히 그 화재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화재는 물론 1년 내내 화재가 네. 있어요. 화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왜 겨울철에 화재가 많을까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제 아나운서님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난방기구. 예, 난방기구가 차지하는 화재의 원인이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겨울철, 근데 이 난방기구를 겨울철에만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봄에까지도 사용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봄에는 또 하나의 원인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담배꽁초. 그것도 있겠네요. 예, 담배꽁초로 인해서 이제 마른 상태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1년 내내 필요한 게 화재 보험이긴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유독 필요한 시기다라고 하면 꼭 집으면은 겨울철부터는 준비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맞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그 퍼센트에서 약 60% 정도를 차지하는 게 바로 겨울철하고 봄철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왕 준비하실 거면 내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겨울철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뭐 1년 내내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건조하거나 하니까 확실하게 화재가 겨울철이나 봄에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여름철에는 우리가 뭐 에어컨을 끄는 걸 깜빡하거나 하면은 전기료가 나가는 게 문제지만은 그렇죠. 겨울철에는 뭐 전기료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뭐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 어디에서 많이 화재가 발생이 되는가라고 봤더니요. 통계로 보면요.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주택이었어요. 주거시설. 집에서. 예. 주거시설이라는 것이 주택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여기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데 난방기구는 앞에서도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럼 난방기구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요리할 때 가스레인지 불이요. 그렇죠. 요리할 때. 예. 우리가 요리할 때 요리하는 중에 물론 이제 기름이 튀어서 발생되는 화재도 있는데 깜빡하는 것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 물을 끓여놓거나 약한 불로 해놓고 그렇죠. 깜빡하시고 외출을 하셔가지고 네. 깜짝 놀라가지고 가족들이 집으로 가고 그랬어요. 손만 타면 다행인데 이게 화재로 이어질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난방기구를 포함을 해서 이런 조리시설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되는 곳이 바로 주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주택이잖아요. 내 재산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일단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같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인데 가족이 살고 있는 안전한 곳에 대한 위험 대비를 먼저 해놓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약간 가족에 대한 방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가족이 살고 있는 주택을 먼저 지키는 것이 1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화재 원인을 좀 보고 싶어요. 가장 많은 원인이 뭐였어요? 네, 그래서 앞에서 또 저희가 이제 서두에서 많이 들었는데 네. 제가 다른 통계를 하나 준비했어요. 난방기구라든가 조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그러면 미리 잘 대비를 하면 소방시설도 하고 하면은 화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어떻게 화재가 많이 발생되는 요인이 있나요? 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또 보면요. 부주의예요. 부주의. 그럼 부주의가 뭐지? 말을 이제 조금 한번 풀어볼게요. 부주의라는 것은 내가 계획화되지 않은 것을 부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다른 말로 좀 더 표현하면 실수. 깜빡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실수로 인해서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되는 것이 가장 많다라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다시 복원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나는 아니라도 누가 언제 실수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확실히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불이 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어떻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실화책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우리 재산을 내가 지키는 것은 당연하죠, 너무나. 근데 이 당연한 결과가 외에도 문제가 또 하나가 발생되는데 바로 만약에 우리 집에서 화재가 발생됐다 그러면 이웃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이웃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제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훨씬 더 커요. 만약에 우리 집 재산이 1억이었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화재로 옆집 불이 옮겨 붙고 위에 집 불이 옮겨 붙었다 그러면 이것만 합해도 2억이죠. 그런데 그러네요. 그 위에 또 화재가 발생이 되고 만약에 주변에 이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됐다면 어마어마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재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상의 문제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 구분을 한번 지어볼게요. 내 재산을 내가 만약에 없앴다, 화재로 인해서 없앴다 이것은 그냥 나만 손해죠. 예. 이웃에 만약에 재산을 없애서 내가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것은 법적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재산이 없어지는 거는 그냥 나만 손해 보면 되는데 이웃한테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죠. 하기 때문에 화재보험으로 이런 법적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집에 불 나면 참 속상해 죽겠는데 옆집까지 불이 나면은 첩첩산중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집주인인 분들도 있지만 전세로 세놓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뭐 내 집 아니니까 우리 집이 아니면은 뭐 주택 화재보험 꼭 들어야 될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네, 제가 이제 이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임차인이 더 문제입니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그러네요. 자 임대인 같은 경우 이제 내 집이죠. 예. 그러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내 집을 빌려줄 때 우리가 뭔가 돈을 받잖아요. 보증 비용을 받아요. 그쵸? 하기 때문에 손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라든가 전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약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임차인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손해를 이제 다 꼽아볼게요. 첫 번째 손해는 내 재산 손해죠. 그렇죠. 두 번째 손해는 피해를 입은 이웃한테 배상을 해줘야 되는 손해가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손해가 발생되는데 집 주인한테 다시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아. 결국에는 임차인은 세 가지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가장 문제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서 내가 기거를 하면서 뭔가 그 주택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일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집주인이 주택 화재보험 들어놨다고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이 방심하면 안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화재보험을 가입하면 어떤 부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화재보험으로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게 그러면 내가 불났을 때만 보장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외의 것들도 많이 오, 있습니다. 많이 네. 알고 계시지만은 일단은 내 집 재산을 지키는 거 하나, 그리고 이웃한테 대해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들을 책임을 회피하는 거 하나, 또 한 가지는 뭐 집주인한테 임차인 같은 경우는 뭐 전세금이라든가 이런 보증금을 반환받는 거. 자, 여기까지는 앞에서 얘기했었고요. 그 외에 또 화재보험이어서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급배수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급배수 시설이 만약에 누수가 돼서 밑에 피해를 입으면 배상을 해주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밑에 집은 배상을 해주는데 우리 집은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집은 내 돈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요, 이 급배수 시설이 누출로 인해서 손해를 입으면은 복원하는 비용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그런 보장들이 생겼어요. 하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준비하면서 급배수 시설에 대한 부분도 같이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 자, 소방차가 출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집에서 불나면 벌금이라는 것이 발생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손해액에 추산해서 최고 2천만 원까지 벌금이 발생되니까 이 벌금에 대해서도 준비를 미리 해두시면 좋고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화재보험하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기는 한데 도난이라는 부분입니다. 오. 화재가 발생됐을 때 생기는 도난도 있지만은 예. 화재하고 상관없게 뭐 요즘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좀 즐기지 못하지만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주말 같은 게 집을 비웠을 때 도난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도 화재보험에서 같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화재라는 한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집 재산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발생되는 그런 배상에 대해서 모두 다 보장을 받으면 좋습니다. 이거 하나 가입해 놓으면은 뭐 집에 불이 났을 때는 물론이고 뭐 걱정되는 사항 여러 가지가 한 번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주택 화재보험 두 가지를 딱 골라와 주셨어요. 비교 좀 해주시죠. 네.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만 그냥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집 건물,
그리고 가재도구 이런 부분을 재산을 지키는 건데 기준 금액은 평균적인 30평으로 봤을 때 건물 가액 같은 경우는요. 내가 우리 집 주택은 내가 5억, 10억 주고 집을 샀는데 왜 2억밖에 준비를 안 했지? 라고 하는데 부동산 가격은 토지는 빠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건물을 건축하는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기준이기 때문에요. 2억 정도 준비를 하시면 일단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재도구 같은 경우 5천만 원을 제가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재도구 외에도 임시 거주비라는 게 있는데 우리 집을 리모델링을 하는 동안에 어디선가는 기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호텔을 해서 기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밖에서 또 식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비를 포함해서 하루에 10만 원까지도 임시 거주 비용에 대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있으면 우리 집 리모델링 하는 동안에 또 호텔을 기거한다든가 아니면은 밖에서 하는 음식 섭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화재보험, 우리 집을 지키는데 집중적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10년 납 10년 기준으로 받으면 10년마다 다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화재보험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사를 다닌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0년이면 좀 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그러게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자, 10년 안에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요, 주소 이전을 하시면 돼요. 하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합니다. 네. 예, 보험을 다시 바꿔야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길게 준비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짧게 가입하지 않아도 뭐 이사를 가도 주소만 뭐 간단하게 바꾸면 되는 것 같네요. 그쵸. B플랜도 받으시죠? 네, 이제 B플랜 같은 경우에는 상해 보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관련된 부분 외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나 내 몸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60대 이후에 70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서 넘어지는 사고라든가 이런 사고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런 상해에 대한 대비를 같이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 말고 이제 내가 이 세를 놓고 있는 분, 그분들은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요. 하나의 증권에 여러 채의 집을 네. 같이 포함을 시킬 수 있어요. 한 그래서 번에요. 네,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세를 주는 집에서 관리를 직접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임차인이 관리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임대인이 배상해야 되는 부분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임대를 여러 채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세 채까지는 하나의 증권에 같이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포함해서 임대해주고 있는 주택 세 채까지 같이 준비할 수 있고 만약에 별도로 준비를 하셔도 상관은 없고 하기 때문에요.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뭐 건물이라든가 이런 손해 방지 비용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임대인분 같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발생되는 이런 누수로 인해서 밑에 배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 여기서 착각하시지 말아야 될 거 하나가 네. 뭐냐면 일상 배상 책임 보험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또 많이 받습니다. 그러게요. 그렇죠. 근데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은요. 내가 거주하는 주택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 내준 곳에서는 본인이 거주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배상 책임 보험을 꼭 같이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임대해준 집에 누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해, 이런 손해 방지 비용도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험료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될까요? 네, 보험료 기준 같은 경우는요. A 플랜하고 B 플랜하고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렇죠. 같은 금액으로 일단 제가 기준을 삼아봤어요. 네. 왜냐하면 A 플랜도 한 2만 원, 3만 원, B 플랜도 2만 원, 3만 원. 차이는 뭐냐면 이제 환급률의 차이가 이제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A 플랜은 보시면 환급률이 2만 원이었을 때 10년 만기 되면은 79%, 한 80% 정도 되고요. 3만 원이었을 때는 80%가 넘죠. 대략 85% 정도 되는데, 자, 이 비용 같은 경우에 저는 뭐 1만 몇천 원 정도도 준비가 가능한 상황이긴 한데 2만 원, 3만 원으로 제가 굳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주택 같은 경우에 자, 10년 정도 만기가 됐을 때 주택에 대한 이벤트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어떤가 싶습니다.
2만 원, 3만 원 내 가족을 지키는데, 내 재산을 지키는데 투자를 한 거에 대해서 다시 이벤트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 지나고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만기가 되면 자,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냉장고를 바꿀까요? TV를 바꿀까요? 자, 이런 고민들 한번 해보시는 것도 즐거운 고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부부분들 특히 너무나 좋아하실 그런 보장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자, 때문에. 네, 좋습니다. 내 집을 지키는 비용으로 2, 3만 원이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그 중에서 전문가님께서 딱 하나 골라주신다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네. 그 앞에서 보시면은 A 플랜보다 B 플랜이 환급률이 너무 저조했었죠. 그리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내가 보장을 다른 보험에서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 오로지 환급률에 조금 더 집중하고 내가 재산에만 집중할 수 있는 A 플랜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A 플랜을 선택해서 환급률을 갖고 내가 뭔가 이벤트를 한다라고 하면 내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집이 조금 더 즐거운 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졌을 때 길가에 소방차 지나다니는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주택 화재 보험, 정말 여러분들 겨울철에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임대인들은 뭐 집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으니까 물론이고 임차인분들, 특히나 불이 나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정말 위험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주택 화재 보장에만 집중하는 A 플랜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환급률이 높아서 여러분들이 납입이 끝난 후에 내가 낸 돈에 대해서 아쉬울 필요 없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맹충호 전문가님과 주택 화재 보험에 대해서 테마 플랜 AB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화 연결 바로 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도 도움드릴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보험 고민 있으실까요? 네, 시청자님. 제가 남편 네. 보험을 들었는데, 예. 보험을 그냥 친척분한테 들었는데 가입을 했어요. 예. 근데 잘 내고 있지만서도 우리는 보통 이런 걸 잘 몰라요, 예. 사실. 근데 요즘엔 또 TV에서 보험에 대한 거를 많이 하니까 방송에서 보고 연락드린 거예요. 네, 목소리에 좀 걱정이 많이 묻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남편분이 보장을 잘 받으시면 좋은데 남편분이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우리 신랑 보험으로 하면 제가 네, 남편분이 한 60대 되셨을까요? 64이요. 알겠습니다. 혹시 걱정되는 가족력이라든가 병력 같은 건 없으시고요? 네, 없어요. 네, 건강하시고요. 그래도 앞으로도 아프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보장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보험료 60만 원 훌쩍 넘는데 어떠세요? 좀 많죠. 많이 많은데, 부담이 되지만 네. 또 보장이 괜찮아야 되니까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잠시만요. 네. 네, 증권부터 보시죠. 자, 60대 중반의 남편분의 증권을 보내주셨습니다. 2014년도에 스페셜 CI 통합보험 그리고 우리 가족 건강보험 가입해 두셨고요. 자, 오래전에 100세 청춘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까지 지금 내시는 보험료 66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친척분 통해서 남편분의 보험을 가입했는데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보장 괜찮은지 어떤 리모델링 필요한지 김미경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에서 이제 보험에 대한 내용 많이 정보 드리고 있는데요. 네. 정보가 많은 만큼 또 어떤 선택을 해야지 가장 좋은 선택일지도 고민도 많이 되실 거고요. 많이 하죠. 예, 내게 꼭 맞는 정보를 찾는 것이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사연 보내주시고 그 내용 보내주신 거 잘 검토해 봤는데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4건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세요. 네. 66만 원 총 보험료 내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 거가 스페셜 CI 통합보험 44만 원가량 내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가족 건강보험, 그리고 100세 청춘보험, 또 운전자보험까지 해서 월 보험료가 64세 남성분의 66만 원이라고 하면
뭐 네. 가계 소득에 따라서 뭐 많다고도 볼 수 있고 뭐 적다고도 볼 수 있고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차이일 거고요. 네. 이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이 내는 스페셜 CI 통합보험부터 살펴보면요. 네. 보험료가 이제 많은 것은 주로 주계약에 대한 사망 보장으로 이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네, 7천만 맞아요. 원 보장받게 되어 있으세요. 네. 그러면 생애 기간이 이제 늘어난 만큼 또 주요 큰 질병에 대한 보장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좀 중요할 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암에 대한 보장 1,000만 원 그리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뇌경색 이렇게 보장받으시는 큰 질병의 보장 금액이 각각 1,000만 원씩 되어 있으세요. 1,000만 원씩이요? 네. 보험료가 조금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장을 크게 받으실 거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 그렇죠. 텐데요. 네. 그 부분은 사망에 대한 보장 금액으로 거의 그 보험료의 한 60% 가까이가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료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겠어요. 네. 하지만 그렇게 보장받으시는 내용 말고도 생애 기간 동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생애 기간이 길어진 만큼 큰 질병으로 인한 진단금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보험금이 되었습니다. 기타 우리 가족 건강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은 이제 건강보험 이러니까 내가 질병 상태가 되면 나를 다 케어해 줄 수 있는 보험이다라고 생각되실 수 있겠는데 이건 사실상 그렇죠. 내용 보니까 암보험이세요. 예, 예. 암에 대한 암보험은, 진단금, 네, 2천만 원 되어 있으시고요. 고해감 진단비 2천만 원, 또 유사암 진단비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신 진단비 하고요. 그리고 상해 사망 진단비가 1억 1천만 원 되어 있으시고 상해 후유 시 1천만 원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해 후유 장애 지급률에 1,000만 원을 곱해서 이제 보험금으로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제가 가입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하나씩 가입하시다 보니까 암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상해 사망 이렇게 들어있을 수 있는데요. 네.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무엇보다 어떤 목적으로 가입하시는지가 중요하시겠죠. 그렇죠. 당시에 상해 사망을 염두에 두고 가입하셨다라고 하면 이 보험이 맞겠지만 혹시 암에 대한 진단비를 염두에 두고 가입하셨다 이러면 상해 사망 진단비로 부가적으로 조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높이는 경우가 되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예. 그리고 백세 청춘 보험 이거는 실손 의료비 보험을 가입하시기 위해서 가입하신 보험이신데요. 여기에도 또 단계적으로 상해 사망 진단비가 1억 또 이렇게 들어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으로는 보통 2, 3만 원대 보험료를 지출하시는데 지금 남편분께서는 7만 1,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계시니까 또 이 부분도 작지 않게 내시는 보험료가 되세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납입하시는 보험료에 어떤 보장을 받으시는지 전체적으로 보면 사망에 대한 종신보장 7천만 원 있으시고 암에 대한 진단금 3천만 원, 뇌출혈, 뇌경색에 대한 진단비 1,000만 원씩,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1,000만 원, 질병 상해에 대한 실손 의료비 보험, 그리고 운전자 상해 보험 이렇게 있으시고 상해 사망에 대한 그 진단금이 3억 1천만 원 가입되어 있으십니다. 전체적인 보험 내용으로 보면 그 질병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함을 느끼시겠죠. 예, 예. 네, 어떠세요? 좀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죠. 네. 이렇게 전체적인 66만 원 보험료는 작지는 않으신데 이 부분을 좀 더 그 효과적으로 이제 배치한다고 한다면 그 스페셜 CI 통합보험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는 뭐 질병 사망 보험금이지만 일부 감액하고 유지하시는 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질병 보장 내용으로 케어프리 보험금이라고 되어 있으신데요. 네. 케어프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근심 걱정 없는이라는 말인데 사실 1,000만 원씩만 보장받으시게 되어 있다 그러면 사실 근심을 더 하셔야 되는 내용이시겠죠. 그래서 주계약 일부 감액하시고 그리고 특약 부분을 감액하신 후에 전체적으로 질병이나 그 혈관 질환이나 또 암에 대한 보장 이런 부분을 확장해서 설계하는 방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보험은 유지하시는 의견 드리겠고요. 그리고 참 좋은 운전자 보험은 해지하신 후에 재가입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 100세 청춘보험도 유지하시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생명보험사에 암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하실 거를 의견 드리고요. 손해보험사 건강보험도 추가적으로 가입하실 거를 의견 드리겠습니다. 손해보험사 건강보험으로는요,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겨울철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많이 고민하실 테고요. 그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잠시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질병 사망 부분에서 좀 감액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 중요하긴 합니다만, 실제 이제 어떤 사례를 보자면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가슴이 조금 답답한 통증이 있으셔서 잠시 휴게소에서 머무르셨다가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사망하시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손해보험사의 질병 사망으로 되어 있으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이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붙기 때문에 실제로 사망보험금에서 지급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종신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으신 이 부분은 보장을 받으시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지하시되 그런 일이 만약에 미약하게 일어났다고 하면 곧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66만 원 내시는 보험에서 보험료를 더 늘리신다고 한다면 현재 유지하시는 보험 다 유지하시면서 늘리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우리 또 경제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감액 후에 이제 유지하시는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에 혈관 질환을 충분히 보완해서 만약에 혈관 질환 시에 총 진단금과 수술비를 통해서 보장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총 4천만 원 가량 되게 다시 보완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사의 암보험을 추가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암보장 금액 3천만 원이시잖아요. 그 부분을 6천만 원으로 총 늘려서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66만 860원 보험료를 내시던 것을 63만 1,000원 정도로 보험료 내시면서 보장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우리가 살 날이 많이 길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남편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사망 보장보다는 우리가 살면서 이제 조금씩 아플 때 잘 그렇죠. 보장받을 수 있게 바꿔드린 거예요. 네. 예. 일부 조정을 하고 새로 가입을 하시면은 지금 목소리 많이 힘이 없으셨는데 아하. 나중에 힘낼 수 있는 아유. 일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생각해 네, 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네.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지인이나 친척분들의 권유를 받아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연락 주셔서 열어보시기 바라겠고요. 문자 하나 살펴볼까요? 309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는데 어떤 연금보험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간단히 보내주셨습니다. 자, 맹충호 전문가님, 노후 준비를 슬슬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라면 1억 원 어떻게 준비하실 것 같아요? 네, 1억 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돈인데 1억 원으로 돈을 잘 불리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여유 자금 생겼다는 것은 목돈으로 갖고 계시는 거니까 일단 추천드리는 거는 일시납으로 연금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일시납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일단 공시이율은 선택하지 말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시이율은 너무 금리가 낮기 때문에 돈이 불어나야 되는데 불어나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액이라든가 아니면은 달러 연금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요즘에 달러 기준가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1,100원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는 변액은 언제라도 선택이 가능하지만은 달러 같은 경우는 기준가가 떨어졌을 때 이건 기회를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달러 일시납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시납, 그러니까 한 번에 내서 준비하는 연금으로 지금은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 있을 때 달러 변액 연금보험 기회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